19년식 더뉴 스파크입니다. 55,000km 주행한 차량을 75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썬루프가 없는 풀옵션 차고요. 후방 카메라, 그 다음에 후측방 센서, 소리는 안 나는데 센서에 불이 들어오고,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있고, 이렇게 뭐라 그러죠? 마이링크인가? 그냥 화면입니다. 특별히 뭔 없어요. 이 차를 구매를 왜 했냐면, 제가 출근하는 곳이 서울 송파구인데 거기가 건물에 주차가 협소해요. 항상 출퇴근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서울이 주차가 워낙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구매하기 전에 대전을 가게 됐는데 저희 와이프 지인이 모닝을 끌고 다녀요. 대로변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차를 못 하겠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, 근데 시내에서 그 차 많은 곳에서 끌어보니까 차가 작고 그 다음에 주차도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냥 획획 돌아가고 쑥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고. 그래서 이 경차가 시내에서 편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, 그때부터 이제 약간 작은 차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118D 1시리즈나 아니면 3시리즈를 구입을 할까 또 고민을 했었는데, 제가 처음에 5시리즈를 구입하고 났을 때는 이제 수입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차량에 대한 그냥 막연한 그런 걱정 같은 게 좀 있었는데, 제 차는 전혀 문제를 끼치진 않았지만, 그래서 뭔가 그냥 출퇴근으로 정말 편안하게 타고 다닐 차량으로 1시리즈나 3시리즈를 구입을 해도 막상 그렇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. 뭔가 정비에 대한 그런 신경 쓰는 부분도 있어야 할 거고, 금액 투자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서, 그래서 결론을 지은 게 스파크였고, 모닝이랑 그 다음에 레이, 스파크, 캐스퍼 총 4차량 중에 고민을 하다가 스파크로 결론을 내렸고 결국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스파크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많이 찾아봤었어요. 캐스퍼는 저희 와이프가 꽤나 예쁘다고 좋아하는 차라서 알아봤었고, 그다음에 레이도 이 공간 실용성이 너무 좋잖아요. 레이에는 어지간한 SUV만큼 물건이 들어가더라고요. 레이가 차가 위아래로 길고 높다 보니까 불안정함 그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모닝과 스파크, 캐스퍼 중에서도 추려봤던 게, 일단 캐스퍼는 경차치곤 너무 비싸서 날렸습니다. 안정성이 좋기로 정평이 난 스파크를 구입을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스파크 구입할 때도 1인 소유 차량인지 완전 무사고인지 보험 이력 없고 용도 이력 없는지 그 정도만 추려서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구입을 했어요. 일단 본 건 없습니다. 매매 상사 가서 본 건 없어요. 그냥 그 차 맞고 똑같으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구입을 했고, 이 차는 저희 와이프랑 부부 공동보험을 넣었어요. 경력 없는 와이프도 넣어서 60만원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차를 탁송받고 주행을 하는데 처음엔 사실 좀 놀랐습니다. 차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떨리고, 그래서 처음에는 이 차가 고장이 난 건가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리저리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기존 4기통에서 3기통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기통수가 작으니까 더 소음과 진동이 심해졌다고 하는데, 어느 정도 쉐보레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선택한 거겠죠. 그래서 처음에 3기통을 타보니 이게 고장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찾아보니까
그 멀쩡한 거다 다들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와, 근데 처음에 차를 이렇게 동네를 좀 운행을 했었는데 정말 이 작은 차에서 오는 그 실용성, 주차하기 편안함, 어디를 갖다 막 집어넣어도 다 들어가는 그런 편리함, 이거 아주 놀랐습니다. 차가 가볍고 작아서 그런지 이게 생각보다 코너링이 좋아요. 제가 항상 퇴근하는 길이 IC를 빠져나오면서 급격한 코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이 스파크로 꽤 과감하게 돌아봤는데도 엄청난 안정감을 갖고 있더라고요, 이 차가. 그래서 이래서 이 스파크가 좋다고들 하는구나. 스파크를 타는 사람들은 이 차를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스파크는 정말 좀 신기한 차입니다. 이 출력도 없고 이 작은 이 꼬맹이 같은 이 경차에서 꽤나 날렵함도 느껴지고, 그러니까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날렵함이에요. 출력도 없고 차도 가볍고 근데 날렵해요. 근데 빠르진 않아요. 그리고 코너 돌 때 아주 상당한 안정감, 바닥에 딱 붙어가는 그런 안정감, 이 작은 차 특유의 짧은 휠 베이스에서 나오는 그 안정감도 있고, 이 차 아주 매력적인 차입니다. 그래서 이 차가 유지 비용도 정말 저렴하고, 그 다음에 차가 또 귀엽고 이렇게 매력있게 디자인도 되어 있고 하니까 저는 이 차를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소유를 할 것 같아요. 유지비도 제가 그냥 한 15km 정도 편도 출퇴근을 하는데 뭐 거의 한 열흘에 3만원 정도? 그래서 유지비가 그냥 거의 없습니다. 얘는 중고차 가져오고 나서 뭘 안 했어요. 중고차 가져오고 나서는 그 쉐보레 서비스 센터 가서 중고차니까 오일이나 이런 거는 좀 갈고 뭐 점화 플러그나 코일, 그 다음에 미션 오일인가? 그것까지 좀 갈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정비사 선생님께서도 그냥 이왕이면 갈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일단은 조금 더 타고 갈기로 결정을 했고, 그래서 지금 한 3-4천 km 타는 중간에 딱히 한 건 없습니다. 근데 이 차를 사람들이 차를 좀 막대합니다. 끼어들기를 하시더라도 그냥 뭐 깜빡이 같은 거는 켜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, 제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여튼 제 앞으로 들어올 때는 깜빡이도 안 켜시고 그냥 막 들어오시고, 특히 택시나 이렇게 운송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러세요. 다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꽤나 많이 느꼈고, 그 다음에 뒤에서 저를 압박하는 것도, 제가 룸미러를 자주 보는데 뒤에서 저를 압박하는 것도 상당히 느껴지고, 근데 뭐 다른 건 괜찮아요. 초보자분들이 많이 타는 차들인데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타다가 그렇게 좀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이 차가 그나마 경차 중에서는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데, 그래도 이 경차에서 오는 물리적 그런 가벼운 중량이라던가 작은 차체 때문에 오는 사고가 났을 때 불안정한 그런 요소는 좀 큰 단점인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따 주차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너무 편합니다. 주차를 그냥 진짜로 뭐 수정할 게 없어요. 그냥 갔다가 넣으면 되고, 후진 한번 하면 그냥 쏙 들어가고, 저기에 차가 들어갈까 싶어도 들어가고. 그래서 얘는 그런 부분이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이 작은 차에 후방 카메라랑 센서까지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이거보다 편한 차가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BMW M2가 떠오릅니다. M2가 차가 작고 거기에 거의 뭐 한 400마력 가까이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고, 뭐 거기도 후방 센서랑 카메라 있을 거고. 네, M2 사고 싶네요.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차는 뭘까? 저는 M2. 돈 있었으면 M2 샀죠.
근데 네, M2는 한 괜찮은 거 보려면 4천 정도 써야 돼서 네, 저는 750만 원에 이 스파크를 가져와서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. BMW는 아니지만 BMW와 30% 정도 유사한 그런 코너링을 가지고 있는 이 더 뉴 스파크,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제가 키가 179에 85kg인데 차가 이렇게 뭐 좁지 않아요. 저희 와이프 출퇴근도 바래다 주고 할 때 같이 타도 근데 뭐 좁은 느낌 없습니다. 근데 뭐 좋아요. 차 기름 안 먹고. 근데 시속 100km 이상 가면은 되게 시끄러워요. 그래서 얘는 시내에서 타기에는 아주 좋은 차다. 제가 그저께 춘천을 갔다 왔거든요. 30분만 이게 고속주행을 해도 허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원래 타는 차가 좀 조용하고 그런 차라서 더 제가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열선 시트 있고 그 핸들 열선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,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, 그리고 이 시티 모드라고 해서 얘가 이걸 끄면은 핸들이 좀 무거워지고 얘를 키면 핸들이 엄청 가벼워져요. 그리고 이 오토 스탑 기능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얘는 작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사람들 말로는 영상 15도가 넘으면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얘는 기능이 꺼졌나 아니면 기능이 죽었나 싶을 정도로 작동을 안 합니다.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알림 장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핸들을 돌리진 않고 차선 이탈하면은 소리를 내줘요. 네, 소리만 나고 끝입니다. 그리고 측후방 센서도 소리는 안 나고 이렇게 불만 좀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 있고, 네, 저는 얘가 서울 시내에서는 아반떼보다도 더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작은 차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. 아반떼가 더 좋겠죠. 아반떼가 출력도 한 2배 정도 더 가까이 되고 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, 제가 작은 차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. 아반떼 살 수 있으면은 아반떼 사세요. 처음에 이 차를 이거 봐요. 그냥 출발을 1초만 늦게 해도 크락션을 울리십니다. 저도 그랬었겠죠 예전엔. 얘도 크락션이 또 귀엽습니다. 이렇게 삥. 출력이 있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출력에 약간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어요. 중고 5 시리즈 걔 타면은 그때는 그 다 해소가 되는데,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음 차로 M340i를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M2를 사고 싶기도 하고요. 자, 주차를 하면 이렇게 주차 타워에 그냥 들어갑니다. 수정할 거 없어요. 그냥 들어가면 돼요.